최근 KF-21 보라매의 새로운 스텔스 기술로 인해 중국의 군사기관 매체들이 발칵 뒤집히는 통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스텔스 프로그램 소재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스텔스 프로그램이라는 신소재를 KF-21에 적용하게 된다면 스텔스 RCS 저피탐 수치를 봤을 때 미국 공군의 다목적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인 F-35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정레이더 반사 면적 비교에선 미국산 F-35 전투기를 능가할 수 있다는 의외의 평가가 나와 전 세계적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대서특필하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긴장 상황임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자국 전투기와 러시아산 수호의 전투기까지 동원해 스텔스 성능을 비교하며 KF-21 전투기가 동북아시아에 등장하는 계획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중국 국방부 보도를 인용해 최근 한국의 KF-21 구호시제기가 조립되는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이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 때문에 스텔스 성능도 비슷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렇듯 스텔스 신소재를 한국이 개발하면서 방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대레이더 저항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레이저 연령상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하는 다양한 유도 무기들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 다중 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공격 무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파장의 광을 흡수와 반사시키고 밀리미터 레이더를 흡수하는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능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약 2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연한 기판의 마이크로 크기의 금속 패턴 혹은 플라카모주 튜닝, 반도체 금속 패턴 구조를 제작해 기존보다 더욱 발전된 스텔스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시작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지원을 맡은 기술자들은 처음에 실현이 어려운 스텔스 프로그램이라며 비관적이었지만 지금은 경이적이라며 감탄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것을 우리나라 한국이 순식간에 성공하니 중국 정부조차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 비공개로 진행 중인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시험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는 스텔스 시험과 관련해 지금은 계획된 개발 일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고 말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다양한 군사 장비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팀이 개발한 다중 파장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첨단광학 소재는 온라인에 2차례나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해 이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점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피탐지 중심의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 별개로 첨단 미사일 공격 무기로부터 생존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입니다. 중국 매체는 특히 스텔스 소재 말고도 A사 레이더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400km이며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가진 레이더 성능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레이더보다도 성능이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레이더는 전투에서 KF-21 전투기가 중국 공군의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으며 신개념 스텔스 소재를 두른 KF-21 전투기의 앞이라면 그저 자신들의 전투기들은 표적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적외선 추적 장치를 탑재한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레이더는 전자전 장비에 의해 쉽게 추적할 수 있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이 레이더마저 끈 상태로 작정하고
스텔스 모드로 공중전을 펼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쓸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중국의 입장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 인민일보는 KF-21에 장착될 천룡 미사일과 공중전에 사용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KF-21이 무력해진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대륙 깊숙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중국 군사시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중국 입장에서 그리 반가울 일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매체가 보도한 KF-21 전투기 관련 내용은 방위사업청 등 한국 국방 관련 기관들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지만 중국이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소재로 KF-21을 제작한다면 블록3 단계에서는 KF-21이 F-22의 저피탄 면적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을 이용한 국방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스텔스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의 실제 응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 세계가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을 넘어 전투에서 조준 자체가 불가능해 전투기의 생존성과 제공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한국을 무시해 오던 중국조차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만큼 한국의 KF-21을 경계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이런 발표가 있기 전 KF-21의 개발 분담금도 못 내고 있는 와중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해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CNBC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매체 라트리균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6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랑스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자카르타에 도착하자마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F-22보다 훨씬 우수한 스텔스 소재가 공개되자 인니 정부 측은 직전에 했던 무례한 행동과 계약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48대마저 국산 도입분으로 돌려 생산 단가를 낮추고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 인도네시아에게는 단 한 대도 내어주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돈은 돈대로 쓰고 최신형 전투기는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스텔스 프로그램 소재로 또 한 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에게 박수를 보내며 KF-21의 성공적인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대구구려 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